사실 뭐 2025년 자체가 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인간 지표로서 우리가 포모를 느낄 만한 그런 시즌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물론 뭐 무릎 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걸 염두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문창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4년 주기 사이클이랑 또 딱 맞다 보니까 이렇게 쫙 급락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좀 뭐 뒤로 밀려서 지금은 그 사이클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이제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있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그 과거의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 자체는 깨졌다라고 봐요. 아, 그거는 깨진 거예요? 그 자체는 깨졌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몸집이 커져서 거시경제랑 같이 움직이고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클래스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4년 사이클과 유동성 지표가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유동성 지표에 대한 시계열이 뭐 금리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라든지 셧다운의 여파로 계속 지표가 뒤로 밀리면서 그게 좀 시계열이 길게 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엇박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그 어쨌든 꽤 늘어난 게 지금은 미국 주식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꽤 한 두세 달간 코인 시장 쪽은 뭐 계속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뭐 2025년 자체가 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인간 지표로서 우리가 포모를 느낄 만한 그런 시즌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트코인 이외에는 다 쓰레기 아니냐,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2009년 1월 달에 세상에 나오면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포문을 열었고, 디지털 골드로서 점점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초담보 자산으로 채택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알트코인에서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스테이블코인도 다 알트코인 위에서 주조가 되고 있고, RWA라든지 STO 시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어떤 블록체인 망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비트가 물론 시장을 견인하는 힘을 발휘해줘야 알트가 가겠지만 알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너무 유동성이 안 들어왔기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한 번은 폭발적인 유동성이 또 들어오긴 할 것이고, 그럼 그때를 우린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해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이 오면 뒤로 밀린 4년 주기설, 그게 언젠가 또 이제 한 번 또 하락기가 진짜 오진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하락인데 이번에 오히려 매집을 한다면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간 지표와 온체인 지표 두 가지를 좀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투심이 많이 내려와 있고 굉장히 공포 구간에 있다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일단 굉장히 저조하죠. 근데 사실 이럴 때 좀 우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놓고 포지셔닝을 잡아놔야 추후에 이제 가치 반영이 됐을 때 좀 잘 팔 수가 있다라고 보고, 사실 온체인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라든지 MVRV Z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RSI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과매도 구간, 정말 내려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또 자산 클래스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좀 블랙록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이 막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늦어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블랙록이 델라웨어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관련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정말 그 이자를 좋아하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포문이 열린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 뭐
특별하게 뭐 과한 어떤 매집이나 뭐 매수세가 막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네네. 그냥 여기서 좀 약간 추가 하락이 온 거니까 이럴 때는 지금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팔지를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정리하면 될까요? 네, 지금 현재는 좀 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뭐 여유 자금이 만약에 뭐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여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쪼개서 주기에 맞게 이렇게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유동성 장세랑 4년이 그냥 계속 겹쳤었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유동성의 돈의 양에 따라서 이 큰 틀의 사이클은 정해지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유동성 이기는 장사가 없죠. 돈이 들어오면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암호화폐가 가장 아직까지는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그 물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안 왔다 보니까 암호화폐까지는 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쵸. 사실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것을 아예 포기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오르고 지금 현재 가격이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걸 차트를 아무리 본다라고 한들 워낙 청산 포지션, 롱 물량, 숏 물량이 크게 빈번하게 청산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어떤 코인들이 앞으로 살아남을까, 어떤 코인들이 금융망과 연결이 되고 어떤 코인들이 뭐 부동산 토크나 흔히 말하는 RWA와 연관되는 코인들이 되면서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와도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언제쯤 들어올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이클 때에서의 어쨌든 이제 고점에서 소위 말하는 시즌 끝났다고 하는 거 이제 쭉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빠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엄청난 매집과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막 시장이 과열이 됐던 그게 있기 때문에 폭락하는 맞습니다. 그 패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그런 패턴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쭉 올라갔던 패턴이. 그렇죠.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포물선 상승한 사실 패턴이 생각해보면 없었죠. 그런 건 없었네요. 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굉장히 또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봐도 30%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렇게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또 급격한 급등장 또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과거에는 롱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다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숏 쪽으로 하방 쪽으로 이제 많이 또 걸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갑작스럽게 숏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시장을 길게 보고 네. 이제 막 태어나는 시장이고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내가 이쪽에서 한번 좀 나의 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떤 코인을 볼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쭉 올라가 줘서 내가 금방 돈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빨리들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또 쭉 밀리는 일들도 어찌 보면 다반사인데 이거는 또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비트코인도 30% 빠지면 맞아요. 도대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건 원래 비트가 요 정도 빠지면 네. 알트코인은 50% 70% 쭉쭉 더 빠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원래는 네.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알트코인은 정말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는 정말 그 스마트머니 자금 정도만 남아 있다. 이걸 또 방증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시즌 종료가 아닌 일시적인 조정 국면과 지금 현재는 물론 시즌 종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의심 구간은 맞지만 이 영역이 어느 정도 지나서 12월 금리 인하인지 동결인지 그게 나오게 되고 앞으로 방향성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유동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알트 시즌 또한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그 10월 달에 한번 청산당하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버텼던 게 좀 신기한 거고 원래 그때 빠질 게 지금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그때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여진이 계속 좀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셧다운도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가지표, 고용지표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연준에서 당연히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깜깜이다 보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또 안 좋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알트코인 쪽은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은 미리 빠졌었던 거죠. 어찌 보면 먼저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실 버티고 오른 있는 게 거죠. 없다가 먼저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도 비트가 빠졌으면 원래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알트인데 애초에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과거보다는 덜 빠진다.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 빠지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어쨌든 비트 이더 다음으로 뭐 솔라나랑 XRP, 도지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공급 쇼크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진짜로 금융망과 연결되는 융합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의 그런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거시경제와 어떻게 돌아가고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가격이 조정되고 빠지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되게 좀 안 좋아 보이게 되고 뭔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뭔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화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저는 방금 언급드린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골자 자체가 이제 SEC에서 관리하느냐 CFTC에서 관리하느냐 즉 다시 말해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딱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여기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SEC와 CFTC의 위원장 둘 다 굉장히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둘 다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과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뭐 에릭 트럼프가 뭐 팔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보이던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루머인 건가요? 네, 저는 오히려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윙클보스 형제라고 해서 이제 제미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쌍둥이 분들도 어쩌면 비트코인을 9만 달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네. 뭐 사실 근데 그들은 암호화폐 쪽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낙관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건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기회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내려오면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함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뭔가 좀 그 과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기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광기가 없었어요. 광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거꾸로 저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면 이렇게 끝낼 거라고?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도 해봤냐면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 판 자체가 지금 4조 달러가 채 안 되는 시장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네. 정말 끌어올리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정말 이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정말로 이 암호화폐로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또 네. 선물도 선물이지만 현물을 이렇게 버티고 본인이 내공을 쌓아서 이렇게 시간을 들인다는 게 엄청나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 법안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흘러가던 그런 것들은 바뀐 거는 없다. 그냥 단순한 어떤 유동성의 좀 불안감, 유동성 증가가 좀 뒤로 밀린다. 이거 하나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우리가 유동성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QT를 11월까지는 계속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QT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QE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겠죠. QT가 종료된다고 해서 바로 QE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쿨타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뭐 언제부터 돈이 풀릴 거에 예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뭐 6개월, 1년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프라이머리 딜러 만나면서 이런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대차 대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뉴욕 연은 자체가 유대계 금융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까지도 있거든요. 그들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설이 많은데 그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현재 뉴욕 연은의 뭐 이사나 총재 스탠스가 돈을 조만간 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상설 래폴 기구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즌 종료 저는 4년 사이클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동성 사이클과 매크로가 자체가 점점 더 확장 국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이 미국 주식 쪽 그 시장을 좀 같이 염두해서 보나요? 뭐 어떻게 좀 그 예전에는 같이 커플링 됐다, 뭐 같이 움직인다 뭐 그러다가 이제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현물 ETF가 생기면서 워낙 월가의 자본이 크게 들어왔다 보니 지금은 주식과 이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에는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주식하다가 코인으로 완전히 전환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딱 한쪽에만 집중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제 구독자님들만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뭐 DAT 기업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스트래티지 산다, 네. 비트마인 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 또한 그쪽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크립토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저도 차라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사는 걸 보면 다 우선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CB 발행해서 네. 다 사고 있잖아요. 이게 오를 때는 올라도 또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품 현상이 너무 크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사실상 있어요. 레버리지 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좀 토크노미스가 확실한 공급량에 제한되어 있는 현물 ETF 기반의 어떤 암호화폐들의 투자를 현물로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 그냥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 아직 코인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불장이 만약에 안 왔다면 네. 한 번은 어쨌든 올 거라는 거잖아요. 와야지 또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거래소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 지금 코인베이스 이렇게 거래소 많이 빠져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인프라 기업, 뭐 제미나이 거래소나 지금 네. 크라켄도 IPO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의 수익률 1등으로 불리는 시타델에서도 크라켄은 최근에 엄청난 돈을 또 넣었어요. 리플사에도 물론 넣었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들이 지금 계속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최근에 폴리마켓이나 칼시와 같은 그런 파생 상품 관련한 예측 시장도 이제 CFTC에서 점점 규제권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점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커지고 있구나. 이쪽에 저는 좀 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트래티지나 이런 것들은 좀 레버리지성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뭐 그냥 거래소 같은 것들은 어쨌든 이쪽이 불장이 오면 그쵸, 확실한 그쵸. 실적이 또 좋아지는 거니 뭐 그런 건 한번 괜찮지 않나? 뭐 네,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뭐 크립토가 좀 부담스럽고 나는 좀 거래소도 못 믿겠고 하신다면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탁 회사라든지 보안 회사 이런 인프라 쪽 계열의 미국 주식들 많잖아요. 비트고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쪽에도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매도할 때가 아니라 조금 힘들겠지만 매수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안 사면 나중에 또 후회할 때가 와요. 항상. 그렇죠. 네. 항상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 싸게 사서 이제 어쨌든 좀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가 사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물론 뭐 무릎 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질 걸 염두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보고 사실 뭐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익스트림 피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선 지금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잃더라도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지? 맞아요. 딱 네. 그거에 맞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잃더라도 잃으면 뭐 한 20% 잃겠지만 벌면 한 그래도 1.5배 벌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지. 모두가 공포에 있는데 지금 엄청난 공포 시장에서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냐 이 말이 딱 맞다고 올해 4월에 딱 이 정도 수치였거든요. 익스트림 피어였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다 두세 배씩 버신 분들 엄청 많은데 그때도 살 걸 했던 분들이 지금 또 안 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막상 내 돈 어려워요. 내려니까 네. 쉽진 않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이성적인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